안녕하세요. 오로라TV의 북극여우입니다. 오늘 오로라를 따라서에서는 노벨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을 꼽으라면 노벨상일 텐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온 세계에 알려지는 거?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매년 10월 초 노벨상 수상자 발표 때가 되면 전 세계 모든 언론에서 수상자에 대한 뉴스를 내니까요. 평화상이나 문학상은 간혹 알려진 대상이 수상을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밥 딜런이나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대부분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전공자가 아니면 화학자나 물리학자를 알긴 어려우니까요. 아인슈타인은 예외네요. 그 밖에 어마어마한 상금도 상의 명성에 한 몫을 할 겁니다. 상금은 대략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는 노벨이 노벨상을 제정하라는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각종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해서 그 이자를 5등분해서 상을 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수익률이 좋은 해에는 조금 더 많이 받고 또 수익률이 안 좋았던 해는 상금도 적습니다. 많게는 한 4억 차이 가까이 났던 것 같아요. 노벨상 수상자는 노벨 사망일인 12월 10일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스웨덴의 왕으로부터 상장, 금메달, 그리고 상금 증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대강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상장이 단순한 상장이 아니고 그 메달의 두께가 매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올해 상금부터 알아볼게요. 노벨상 상금은 2019년을 기준으로 900만 크로나, 약 11억 3천만 원 가까이입니다. 수상자가 둘이면 2등분을 하고요. 셋인 경우에는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과 한 팀 이렇게 수상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는 절반, 또 나머지 두 사람이 25%씩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사람 이상이 공동 수상하는 일은 없고요. 물론 시상식에서는 돈다발이나 007 가방에 돈을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금의 액수가 쓰여진 증서를 줍니다. 10억에 이르는 상금의 액수 때문에 노벨상이 유명하다고 여기는 이들도 많지만 사실 그 정도 상금을 주는 상은 덜어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이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마 오랜 전통에 더해서 상금보다 더 귀중한 부상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노벨상의 메달과 또 상장의 비밀을 알고 나면 상금이 좀 시시하게 여겨질 정도거든요. 예, 다음은 메달입니다. 부상으로 받게 되는 메달은 호박금, 그린골드라고 불리는데요. 호박색의 금으로 합금이래요. 그래서 18K 원형판에 24K로 도금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벨상의 상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매년 노벨재단의 기금을 운용한 이자를 상의 수 5로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다. 메달의 지름은, 메달도 사실 똑같거든요. 메달의 지름은 66mm로 정해져 있지만 무게와 두께는 해당 연도의 금값과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대 메달의 평균을 내보면 무게가 175g, 두께는 2.4mm에서 5.2mm까지 2배가 넘네요, 차이가.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메달의 두께가 2배나 두꺼운 메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얇은 금메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상마다 메달도 조금씩 다른데요. 모든 메달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알프레드 노벨의 옆모습, 왼쪽 옆모습이 새겨져 있고요. 그 옆모습 옆에는 뒤통수 쪽에는 알프레드 노벨이 태어난 날짜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날짜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리의학, 그 다음 문학은 앞부분이 다 같은데요.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상만 모양이 조금 달라요.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더라고요. 뒷면은 상에 따라 다른데요. 스웨덴에서 주는 과학상의 경우에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미의 여신 이시스가 구름 위로 떠올라서 한쪽 팔에 풍요의 뿔, 이게 그 커다란 염소뿔 콘처럼 생긴 거,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건데요. 그 안에 꽃하고 과일이 담겨 있는 것이고 신화 속에서 풍요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과학의 여신이 이시스의 머리 위에 덮인 무지의 베일을 걷어주고 있습니다. 메달 가장자리를 둘러서 라틴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경지에 이른 재능이 삶을 풍요롭게 하나니, 이런 뜻이래요. 이건 아마 수상자에게 바치는 헌사 같은 거겠죠.
수상자 모두 평생을 바쳐서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경제에 이를 정도의 연구를 해냈고 또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노벨상의 선정 기준은 인류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재능이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였을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이 라틴어 문구가 메달의 가장자리를 빙 둘러 새겨 있고 그리고 그 두 여신의 그림 아래는 수상자의 이름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상을 선정하는 기관인 스웨덴 왕립 한림원을 상징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색 등을 미리 정해두고 나서 상의 발표가 끝난 후에 제작에 들어갑니다. 작품을 미리 제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수상자의 수상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에 반영해 작품을 그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발표 날짜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주제에 따라 또 작가에 따라서 영감을 직접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미리 제작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공동수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화학상의 상장에 그림을 그렸던 하세 카를손은 특히나 강도 높은 제작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2013년 화학상을 무려 3사람이 공동수상을 했기 때문이죠. 카를손은 스웨덴 남쪽 지방인 스코네의 가을을 주제로 삼아서 그림을 그릴 예정이었는데 수상자 발표 이후에 스코네의 주제를 3가지로 변주해 그렸습니다. 노벨 증서의 작가는 굉장히 빠듯한 일정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작가와 계약을 맺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결정되는 순간인 10월 첫째 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인 둘째 주부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일주일 안에 작품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다음 스케치를 맞춰야 합니다. 스케치를 마친 샘플은 바로 상장의 문구를 쓸 칼리그라퍼에게 보냅니다. 증서에 쓸 잉크색을 그림과 맞춰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12월 10일이지만 11월 둘째 주까지는 그림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나머지 한 달 동안은 스톡홀름의 제본 장인이 가죽으로 된 바인더에 그림과 칼리그라피 증서를 넣어서 겉폴더를 세팅하는 작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작품 제작 기간은 대략 한 달가량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수상을 하게 되면 한 달 안에 각기 다른 작품을 2점 또는 3점을 그려야 되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부디 단독 수상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긴 과정 그리고 여러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니 상장이 금메달 이상 값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상장과 메달 그리고 상금은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 당일에 스웨덴 국왕이 직접 수상자에게 건네줍니다.